오늘 수업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 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김도완 지사장님이신데 키도 크시고 못 주시고 오늘 아마 멋진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가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업무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또 회장님이 엄청난 후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간 제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빨리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제가 여기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의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최대한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통합 전에 저는 이제 승강기안전기술원에 근무를 했고요. 지금 관리원하고 기술원 통합이 돼서 이제 16년도 7월부터 공단이 됐는데 16년도에 전남 서부 무역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남 서부에 있었고 또 전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에 있다가 이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승강기안전관리법 그리고 재개정사항 그리고 효율적으로 승강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밀안전검사 안전장치로 인하여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에 대한 준비의 흐름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안정성 확보와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원으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최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화물용 승강기에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승객용은 검사를 하지 않느냐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91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돼가지고 93년부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하다가 행안부 그리고 국민안전처 지금 또 행안부 지금 그렇게 해서 최신 18년 3월 27일에 전면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시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19년 3월 28일부터 이 개정된 사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체계를 보시면 이 승강기의 체계도입니다. 제일 위에 정책이나 법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무 수행을 저희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인증, 검사 그리고 교육, 홍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제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유지업체가 승강기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최전방에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왜? 이용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업체라든가 설치업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고 업체 등록도 하고 또 인력이 제대로 변경이 돼서 자격 유지된 인력을 제대로 선임해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가 불법을행 승강기 이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업체에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강기 관리 주체. 여러분들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 정의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내 건물이다.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죠. 선임돼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소장님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책임 있는 관리 주체입니다. 그리고 뭐 다 따로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계약이 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리 주체가 난데 그럼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자,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접 받으셔도 되고 직원을 선임해서 교육받도록 해도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유지관리에 대한 포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 때가 되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 받고 나면 관련된 부착물을 부착을 해야 되고, 또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 경우에 운행 보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면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그 휠체어 리프트가 이제 공동주택에는 거의 없는데 다른 시설물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고장도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공단에 통보를 하고 알려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테두리가 다 만들어진 거는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합격증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착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이 아니어도 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이거 사본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본 꽂아도 됩니다. 그래서 분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사본 많이 복사했다가 나중에 꽂으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검사를 이제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면 합격 그러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조건부 합격도 합격입니다. 이 부분을, 미약한 부분을 기간 내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합격입니다. 단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기간 내에 개선을 하세요라는 조건을 거는 게 조건부 합격이에요. 그러나 이제 최악의 순간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검사 때 제대로 양호 판정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불합격이 나오고, 공단에서는 직접 기분이, 여러분들이 소장님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붙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만 해드립니다. 승강 운행 금지 스티커를 교부만 해드리고, 저희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이제 통보를 합니다. 어디 승강기 불합격.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스티커가 오고, 그때부터는 꼭 부착을 해야 됩니다. 문 중앙에. 그래서 승강기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였다가 만약에 발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전관리자가 어떤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냐 하면 그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직접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고, 소장님들이 직접 받으실 수 있고요. 선임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선임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선임해놓고 교육을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선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하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직무 범위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승강기 운행 관리에 대한 규정이 이제 공단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강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해 놓는 게 바로 운행 관리 규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고 기계실 열쇠 어디에 두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걸 규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강기가 사고 고장 발생에 대한 비상 연락망, 그건 기본적으로 하실 거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자체 점검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에 대행을 하죠. 그런데 친분 있게 관리를 하고자 아주 친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뢰 있게 잘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태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실태 조사를. CCTV를 봤습니다. 점검해당 날짜에 돌려봤는데 점검이 제대로 안 하고 국가승강정보센터 일지만 기록을 해놓고 CCTV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체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느냐, 따라다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점검 언제 합니까? 날짜 계획을 받으시고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늘 몇 호기를 할 것인지, 시간 소요는 어느 정도인지, 특이사항을 알려달라, 그런 식으로 끝나고 설명하고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관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태료도 때렸습니다. 지자체랑 이제 합의해서. 근데 소장님들이 화를 내신단 말이죠. 내가 왜 업체를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왜 관리 감독 못했다고 과태료를 내가 맞아야 되느냐. 근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자예요, 소장님들이. 고향 파주에서 예전에 개문 출발, 문 열고 엘리베이터 출발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CCTV를 돌렸는데 작업자가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안 하고 차를 타고 나가는 게 CCTV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시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또 중대사고 고장 시 공단에 알려주셔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용자 구출 협조를 하셔야 되고 피난용은 우리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고층, 고층, 롯데월드, 롯데타워 이런 데 보면 이제 555m, 123층 이런 데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해서 피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라. 원래 화재나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승강기를 타면 안 되게 돼 있는데 피난용은 피난용 조작자가 운전하는 상황에서 타고 대피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게 피난용입니다. 이거는 고층, 초고층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 고시하는 사항은 뭐냐면 안전관리자,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승강기를 잘 모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자, 기계실 출입문 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이제 또 관리 주체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되는 거죠. 기계실의 온도 환기 장치,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40도 이하, 그 다음에 최하 5도 이하, 6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거, 호출 버튼, 표준물, 그 다음에 인터폰. 인터폰이 요즘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데, 관리실에 인터폰 받는 데가 관리실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실, 관리실 다 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있어야 되고, 누르면 경비실, 관리실이 동시에 울리죠. 그러다가 사람이 없어 수신하지 않으면 유지관리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이 갇혀가지고 10시간 갇혀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인터폰이 잘 되나 안 되나. 혹시 2대 있는 승강기가 그런 일이 더 일어나면 돼.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갇히면 그 승강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어이 고치게 하는데 한 대가 움직이면 이 한 대는 신경을 안 쓰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갇혔다. 근데 핸드폰도 없었다. 인터폰도 안 됐다. 그러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상 열쇠,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일상 점검이고 이게 바로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시 순회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관리 주체에 보고를 하고 아주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바로 운행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를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줄 아시는 분? 나는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아셔야 되는데. 기계실까지 가서 차단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참 기계실 올라가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이상이 생겼는데 이 이상이 생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기계실 가서 내린다? 그럼 나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기계실 계단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겠죠. 근데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파킹 있어요. 파킹. 아시죠? 파킹. 주차. 자동차처럼. 1층에 키를 꽂아서 돌리면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와서 문 열고 정지합니다. 아무도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끄셔도 되고. 비상시에는. 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끄셔야죠. 그죠? 화재가 발생했다. 기질 올라갑니까? 연기가 나는데 안 되죠. 파킹. 1층에서. 파킹 키를 관리실 사무실에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업체 직원에게 파킹키 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주실 겁니다. 매월 이제 점검하는 게 자체 점검이에요. 매월 1회 이상 하라고 돼 있고 정보망 입력을 5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누가? 5일 이내 입력은 유지관리업체에서 안 했거든요. 근데 과태료는 관리주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대행을 시키죠. 자격자에게, 업체에. 그리고 이 결함 사실 인지 즉시 보수해야 될 게 있어. 안전장치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보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결함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점검을. 월 1회 이상.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FN 계약 아시죠? FN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원격 점검,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 관리 기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 본사가 있다. 근데 광주에 있는 승강기를 화면을 보고 어떤 에러가 감지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에러 클리어까지 해요. 서울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 되어 있는, 이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 유지관리를 했던 업체,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합격을 했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에 점검을 한 번씩 해도 법적인 저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 하에도 안 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년이 지났어요. 오래됐죠? 근데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어. 안전관리 제대로 안 됐다. 안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자체 점검 기준. 여러분도 점검 일지를 보셨나요? 한 번씩? 국가승강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11이 있고 13, 16이 있으면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해라, 꼭. 3개월에 한 번 해도 된다. 6개월에 한 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세계에서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 이 긴급수리 운행 정지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의관찰이라고 나오는 거는 운행해도 되는데, 근데 점검 일지가 1월에 주의관찰이었는데 어떤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양호 해놓으면 이건 점검자가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이나 안전관리자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알려야 됩니다. 일지 똑바로 쓰라고. 그게 관리감독이에요. 그러면 업체 직원들도 긴장을 합니다. 이제 소장님들이 너무 잘한다. 여기 소장님 너무 꼼꼼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일을 분명히 더 신경 써서 한단 말이죠. 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라고 했지 피곤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검자 자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확인은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소장님들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확인하는데 그 유지관리 등록된 업체에 등록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주기별로 교육을 받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받으면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그 대행업체가 이제 자체 점검을 하는데 하도급은 절대 안 되게 돼 있고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했는데 이렇게 서면 동의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허용 범위가 있는데 주로 보면 공동 도급 들어보셨죠? 현대 엘리베이터 직원은 아닌데 A라는 업체인데 서로 공동 도급, 주로 보면 협력업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 도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액을 예를 들어 현대라고 현대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금액 이 정도 부분을 나눠라라고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도급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유지관리 부품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요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제조를 했는데 현대가 아니고 B라는 업체가 본다고 해서 현대가 협조를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일 이내에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업 안에는 기판이 이렇게 많이 꽂혀 있는데 요즘에는 분실에서 도난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의 그 유지 관리를 자기들이 하기 독점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 놓습니다. 기판에. 기판이 있어요. 근데 꽂았는데 안 돼. 인증을 걸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 그것까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당연히 이제 사용설명서, 품질보험서 이렇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 이걸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 다 들고 계시죠? 그래서 승강기 사고보상 책임보험은 예전에는 유지관리 업체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유지관리 업체가 승강기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관리주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승강기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을 들면 되고요. 가입 시기, 설치 받은 날, 관리주체 비용 정년 날,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는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이 보험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익이 있어야 만드는데 그래서 엄청난 그 행안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간을 줄 때니 빨리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들이 승강기에 관련된 보험이 나는 들어있다.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완성 작업물의 위험, 그러니까 완성 작업물의 위험, 제조 부실이나 이런 걸 포함하지 않아요.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다쳤다 이런 건 되지만 특이하게 엮거나 어떤 제조 부실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다쳤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승강기 사고 보상 책임보험은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된다. 지금 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소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간 내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내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공동도급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보면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도급계약 이행 방식을 정하여 입찰 공고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공동수구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동도급했을 경우에 이거 공동수구협정서 주셔야죠. 그래야죠. 그러면 줍니다. 그게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책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검사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는 최초 설치가 있고, 지금 소장님들 승강기 지금 연도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도 설치 검사를 지금은 받습니다. 전면 교체가 됐을 경우에. 예전에는 다 수식 검사였는데 지금은 설치 검사.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이 6가지 종류 이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교체를 했다고 하면 신규 설치하고 똑같은 설치 검사를 인정을 해주고 생일이 바뀝니다. 설치 검사한 날로 다시 생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5년이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정밀안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재활용하고 또 뭐 정밀안전 검사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만 교체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25년이 지나고 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 검사를.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그것 때문에 이제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다. 균형축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레일, 그리고 레일 부분품 출입 문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구조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들이 제일 가장 접하는 게 정기검사, 1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하로 하되 2년 이하로 하라고 2년으로가 아닙니다. 2년 이하로 하되. 그래서 요즘 대부분 그 승객용들은 1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수가 2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 사용 연수, 사고나 고장 이런 걸로 판단해서 검사 주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자 2년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 걸 2년은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식당에 이제 음식물 실어 나르는 그런 거 있죠. 도메이터 이런 것들은 2년입니다. 그리고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이게 설치 검사 생일 태어나서 나이가 25살이 되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노후 승강기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그래서 정밀안전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전면 교체가 아니고 정밀안전 검사에서 요구하는 부품, 안전장치 그 부분만 교체를 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적게 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체를 한 경우에는 이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돼. 왜? 생일이 안 바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중대한 결함, 사고, 고장 2년이 지나지 않는 승강기도 6개월 동안 받아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단독주택 이건 뭐냐 하면 뭐 원룸이나 이런 소형 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런 주택에 승객용 승강기 가족들만 타고 다니는 소형 승강기가 있어요. 그런 승강기도 2년입니다. 수시검사는 부분적으로 이제 어떠한 성능업을 위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류,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제어 방식, 속도, 용량, 왕복, 운행 거리, 속도를 높이든 낮추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수리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제외. 이건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또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일어납니다. 수시검사가. 그 다음에 이제 정밀안전검사가 가장 요즘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정밀안전검사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설치검사를 받으면 탄생한 지 15년이 지나면 1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매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이나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 결함 원인이 불명하거나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되는 승강기, 그리고 그 밖에 성능 저하로 안전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밀안전 검사를 받게 되면 정기나 수시 검사는 면제가 됩니다. 자, 정밀안전 검사가 그러면 요구하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승강장 카문에 어린이 손김 방지 수단 5mm 이하, 5mm 이하로 틈새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 방지 장치 들이받았을 때 성인 2명 정도 약 450줄의 힘으로 들이받았을 때 10줄의 그 힘으로 들이받았을 때 유지되어야 되고, 비상가해 화재가 발생해도 이탈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속이 발생했을 때 또는 문 열고 출발했을 때 정전됐을 때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이제는 정밀안전검사 3번째 받을 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압식에도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이 손김 방지 수단 6mm에서 5mm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갇힘사고 방지 자동 구출 수단,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고장나서 갇혀서 구출하는 게 아니고요. 정전이 돼서 멈췄을 때만 배터리의 그 힘으로 해서 승강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한순간. 그래서 문을 열고 내리게만 해주고 승강기는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힙니다.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전이 돼도 이 장치가 있으면 사람이 갇힐 위험이 없습니다. 자, 설치 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1회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2번, 그러면 이제 더 받으면 총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1년이 되는 거죠.
21년이 된 승강기예요. 그랬을 때 정밀안전검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총 8가지에 대한 안전장치가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에스컬레이터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브레이크를 하나를 더 설치해라.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보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 보셨죠? 그건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 구조가 축이 하나 있고 전동기 축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축에 브레이크가 있고 구동 체인이 우리가 발판 그 체인으로 발판 돌아가는 그 스프로켓을 감고 있습니다. 근데 체인이 끊어지면 그냥 이거는 무게로 해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인 축에 브레이크가 하나 더 설치한 게 바로 보조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되면 발판, 체인이 끊어져도 발판이 쏟아지지 않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정밀검사 3번째 됐을 때는 구비해라.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 21년이 됐는데 이제 안전장치를 다 추가해 달고 설치를 다시 새로 해서 하면 다 이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발생했고 제조업체에서도 이제 물량이 막 쏟아지죠. 날짜 맞추기 힘들고. 또 우리 소장님도 고민이에요. 장기순 충당금 없어. 이제 고민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행안부에서 답을 내린 게 한 번을 더 늘리자. 그렇게 된 겁니다. 21년이 아니고 이제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 이런 건물에는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늘려주십시오라고 서명을 하면 4번째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3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년이 아니고 한 번 더 3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3년 더 후에 해도 4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장치 8가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도 됩니다. 검사를 꼭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사 연기인데요. 휴지라고 하죠, 휴지. 아시겠죠? 승강기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안 하겠다. 관리주체가 승강기 운행을 중단했어요. 그 다음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검사 필요 없고 자체 점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단에 알려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 알려줍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운행 승강기 운행 정지 스티커를 보내고 운행 정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적으로 이게 휴지가 안 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게 꼭 안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아예 폐쇄다. 주차장 필요 없죠. 사용 안 하죠. 또 장애인 승강기 이용할 필요가 없고 비상구조, 소방구조용 승강기도 운행할 필요 없다. 우리는 건물 자체를 폐쇄다.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 증명하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의무 승강기는 승강기를 원래 6층 이상은 의무로 건축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승강기 휴지를 한다?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전체 통 폐쇄한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연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6층 이상 공동, 10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야 휴지할 일이 없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갈 이유도 없고 나는 걸어 다니겠다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자동차용 승강기도 건물을 폐쇄해서 출입이 안 된다면 자동차용 승강기도 휴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되는 이러한 내용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단지 한 장씩 다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없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피난용 이런 교육 조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끝났습니다. 승강기 관리교육. 근데 이제 자격을 강요합니다. 자격. 근데 소장님, 관리 주체가 내가 교육을 받겠다.
이런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 추가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자격이 예를 들어서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관리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예를 들어서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승강기 기본 운행 교육 이 2시간짜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임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승강기 관리 교육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선임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받으시면 돼요. 일반 교육은. 근데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필요합니다. 선임하려면 이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승강기 기술 기본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선임은 됩니다. 선임. 그리고 나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교육. 4시간짜리 인터넷. 만약에 이제 피난용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아실 거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되신 분이 선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안 되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선임이 된 다음에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승강기 구출도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비상구출 교육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희망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원할 때 12시간짜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이거 한 번만 받으면 2시간 자격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자격이 내가 확보를 하고 싶다.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2시간짜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받는 승강기 이제 교육이 승강기 관리 교육. 비상구출을 내가 하고 싶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가 됐는데 비상교육 구출 운전을 관리 교육을 받고 싶다. 구출하고 싶다. 그럼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고층, 초고층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를 내가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피난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주기로 이거는 다 필요하고 이 승강기 운행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은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은 갱신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건축물은 그 승강기 관리교육 4시간만 수료하면 됩니다. 자,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고 자격증, 학위, 실무 경영이 있다. 그러면 자격이 되죠. 그러니까 승강기 교육만 받고 비상구출 교육은 난 안 받겠다. 가능합니다. 왜? 구출 안 하면 된다. 그죠? 구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나는 구출해야 된다. 난 하고 싶다. 그러면 희망자에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의무적으로 이 비상구출 교육을 받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리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우리 주택 관리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게 바뀐 겁니다. 희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학위, 실무 경영이 없다. 그러면 12시간짜리 일회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의 반복사항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만 받아도 된다. 자격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비상구출 업무를 안 할 경우에는 일반 교육만 받으시면 되고 나는 비상구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 비상구출 승강기 관리 교육 12시간짜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구출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 난 구출하겠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대한 사고 발생했을 때 공단에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또는 7일 이내, 그러니까 진단 결과가 7일 이내에 실시가 돼야 되고, 이 숫자 잘 외워놓으세요. 7일 이내에 최초 진단이 실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하여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사고라고 합니다. 정전이나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그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도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중대한 고장이 그럼 어떤 거냐? 이 가나 다는 치명적인 겁니다. 자, 문이 열려서 엘리베이터 움직이면 사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이 파손돼 가지고 이탈이 됐다. 그럼 추락해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층 지하층을 지난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처박힌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래로 또 밑으로 밑으로 처박힌다. 위험하죠. 이 세 가지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라마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다른 층으로 가서 멈췄다든지 아니면 그냥 갇혔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라마 요거는 초동조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초동조사나 이런 간단한 조사로 끝나게 되고, 가나 다에 해당한 일이 있으면 전문 사고조사반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러한 내용들,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공동규칙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대한 고장 발생 시에 또 사고 발생 시에 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고장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죠.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가. 그래서 공단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 초동조사 또 전문조사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나다 초동조사도 하고 전문조사도 하고 중대한 치명적인 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기타 라마는 초동조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서 사고조사위원회 보고가 되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판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업체에게 다 알려줍니다. 검사기관까지도. 어떤 게 문제였다. 유지관리, 관리주체, 이용자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까지 알려줍니다. 자,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공단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되 그 다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는이죠.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 유지관리업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소장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려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과태료가 모두에게 양쪽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공단에 알리면 되고요. 미준수의 과태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이제 승강기 안전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이용자 구출하는 그러한 훈련을 1년에 한 1회 이상 정도 해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한번 실습을 한번 이렇게 업체랑 야 사람 갇혔을 때 어떻게 한번 이렇게 훈련 한번 인터폰 한번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눌러보십시오. 인터폰. 업체가 어느 정도 빨리 오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봤다. 미안하다고 커피 한 잔 타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가지고 실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재빠르게 움직이는지 갇혔다 사람 갇혔다 빨리 문제가 있다 빨리 와라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랬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긴급 비상구출 교육을 안 받으셨으면 절대 구출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갇힌 사람 안정화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소장님들이 다 아시는 구조도입니다. 그림이죠. 점검을 해야 합니까? 고장 안 나고 유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정비를 하죠. 검사도 하고 자체 점검도 하고. 그래도 고장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수리를 하죠. 부품도 교체하고. 또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 긴급 수리하죠. 사고 처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지만 또 뭡니까? 기계실 문이 잘 닫혀 있는지, 버튼이 끼었는지, 땡하고 문이 열렸는데 단차가 1cm 이상 나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일상점검, 일상관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유지관리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 종합적인 게 유지관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유지관리의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관리 주체, 여러분들 소장님이죠. 소장님이 관리 주체고 종합적인 관리 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감독. 네? 어떻게 돌아가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는 걸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수리 결정 오래 고민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점검 일지 분명히 B 했습니다. 근데 이제 B를 너무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그냥 놔뒀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럼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업체에서는 저는 일지에 B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 유지관리 기술자가 또 체계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또 안전관리자도 일상점검을 하고 일상관리를 하고, 이러한 업무의 분담을 제대로 이루어질 때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찾아오는 거 소장님들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승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 그 원인을, 고장 일지를 혹시 관리 다 하고 계십니까? 예, 고장 일지 관리를 꼭 하고, 고장이 나서 끝났을 경우에는 설명을 꼭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장이 또 났다 그러면 왜 난 이유를 또 확실히 알려야 됩니다. 기술자도 자기 고장 수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으로 해서 움직였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고장 일지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고장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난다 그랬는데 이게 종합적인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자세히 설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유지관리 자격자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유지관리 실태, 저희가 이제 공단이 현장 조사도 나갑니다. 그래서 CCTV 보여주세요. 그럼 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이전에 유지관리 업체가 승강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유지관리 업자는 2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승강기 그 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혼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인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잘못하면 중대고장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업체는 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업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개월수가 다르죠. 사고와 고장.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도 징계를 먹습니다. 자체 점검자도 업무가 2개월, 4개월, 6개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정지가 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업체는 총 1년 매출액에 예를 들어서 50일이 정지다 그러면 매출액에 나누기 하루, 이게 나누기 1년 해서 하루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 곱하기 50일이면 50 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큰 데는. 그죠?
자, 유지관리 업체 선정. 여러분들이 업체 뭐 점수 A, B, C 나눠져 있는 거 아무것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보면 긴급, 자, 자격자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긴급조치. 고장이 발생했다. 신속하게 출동했나? 고장 수리가 빨랐나? 고장 수리했다고 하는데 또 고장이 나지 않았나? 제대로 고치면 고장이 안 나죠. 전문, 긴급. 그 다음에 A라는 부품이 없다고 하는데 이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소장입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공급 체계,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잘 제대로 돌아가는지 판단을 하고 이 업체가 그 정도로 잘한다고 하면 다음에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소장님들이 그래도 또 계약해야지 할 필요는 없죠. 다른 업체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상 열쇠 이 정도로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쇠를 기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할 조작을 해야 되는데 기계실 열쇠가 안 보입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열쇠를 누가 가져갔는지 기록을 하고 그렇게까지 꼼꼼히 한다고 하면 비상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생겼냐 하면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찾아도 되고 오래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러나 비상시에는 이 1분 1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없다. 아주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상연락망 운행관리 규정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승강기 교체. 자, 우리 소장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야. 주민들이 자, 엘리베이터 신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난다고 항의를 합니다. 전화로 물어봅니다. 소장님, 승강기 교체한 지 지금 새거 한 달 됐는데 고장 왜 납니까? 불량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소장님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자, TV나 냉장고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옵니다. 그죠? 승강기는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이제 부품 A, B, C, D가 오면 그 부품들을 조립을 하고 결선을 합니다. 그러죠? 레일 세우고 만들어진 엘리베이터 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몸체 조립하고 선 연결하고 도화 설치하고 전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불량 영역이 처음에 생깁니다.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 업체의 기술력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신규 설치를 현장 조립해서 승강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냥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럼 이해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안정 영역이 와서 승강기가 별 무리 없이 잘 움직입니다. 뭐 고장이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명이 되면 15년 지나고 20년 되고 그러면 고장도 나고 부품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까지 받고 그럴 상황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부품 교체가 빈번히 일어나고 또 고가의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교체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들어가면 이 승강기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은 15년에서 20년 보는데 20년 넘게 사용하는 승강기도 있겠죠. 그래서 곡선은 이렇게 간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소장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교체 절차. 열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작게는 5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교체 계획을 수립하겠죠. 주민들의 동의, 뭐 회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승강기를 교체할 건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는 게 시방서입니다. 이게 작성이 되면 비용 산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를 모집을 하죠. 입찰 공고 1차 10일, 2차 5일, 3차는 수의계약 알고 계시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는 승강기를 제작을 합니다. 약
2개월, 2개월에서 2개월 반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 소장님들이 공사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층, 최근에 조사해보면 15층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 약 15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15일. 그런데 이제 층이 더 높다 그러면 더 걸리겠죠. 그리고 용량을 키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일을 뜯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한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약 2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시방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제 소장님들이 확인해서 금액 지불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 그게 끝이죠. 문제 없을 때 이게 끝납니다. 자, 교체 시기의 어떤 결정.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고장이죠, 고장. 고장. 그리고 비용. 부품 교체 비용. 이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내가 교체하자고 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회의를 하죠. 회의에 주민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리모델링 효과는 소장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죠. 고장이 훨씬 줄어든다. 그 다음에 성능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도 올라간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장기수선 충당금, 이 사용 우리 소장님들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승강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 이거는 기계실에 있는 권상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에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그걸 권상기라고 해요. 전부 다 뭡니까? 15년 이상 지나야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고 연수가. 그러니까 13년 됐다 그러면 애매합니다. 그죠? 15년 이상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전면 교체, 전체 교체를 할 때, 그러니까 부분 수리를 하는데 금액이 들어갔다. 소장님들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전면 교체잖아요. 이 통째로 교체를 할 때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비용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장님 돈 아니잖아요. 그냥 소장님 정확하게 일하시면 되죠. 난 와이어 로프는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더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3년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 대부분 다 5년 이상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제어반, 조속기, 도어 개폐 장치. 15년 지나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 범위. 전면 교체를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선호합니다. 왜? 깔끔합니다. 왜? 그리고 정밀안전 검사 후에 2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하고요. 이 정밀안전 검사 요구 장치, 이러한 장치만 교체를 했다 그러면 이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전면 교체했다 그러면 생일이 바뀌기 때문에 15년 후에 받아도 되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 아파트 어디 보니까 좋더라. 사례 조사, 견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교체 범위 설정해서 비용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예상 비용 계산 상정하고, 시방서를 작성하고, 최신 사양에 대해서 또 수집을 하고, 교체 범위까지 결정이 다 돼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면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복에서 균형축 기계대, 지지대, 완충 지지대, 레일 이러한 부분들은 출입 문, 문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전면 교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5년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1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정밀안전 검사를 또 받고, 자, 2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요. 근데 부분 교체만 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소장님 귀찮으시죠, 이제? 귀찮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그럼
이 우리 엘리베이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기 검사를 받고 교체를 하고 그럼 정기 검사 비용이 아깝죠. 아깝잖아요. 곧 철거할 텐데. 그러면 일단 정기 검사 도래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철거 들어갑니다. 가능해요. 정기 검사 받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 들어갑니다. 교체. 이제 엘리베이터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설치 검사를 정기 검사를 받을 시점이 돼서 이제 정기 검사를 우리가 나간다고 할 때 취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검사 취소. 취소가 되면 검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공단은 이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여기 아파트 검사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운행정지 통보를 날립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승강기가 철거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운행정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제 설치 검사를 신청해서 설치 검사를 받으면 끝.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10대가 있는데 이제 층이 같아가지고 전부 다 운행을 중지시키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죠. 그래서 한 대는 살렸어요. 한 동마다. 그렇게 5개 동에 한 대가 움직입니다. 그럼 5대는 철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5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응? 환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5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승강기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기간이 되면. 그래서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운행 정지가 돼버리죠.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는 기간이 되면. 그래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교체 완료 시기를 정기검사 2개월 전에 끝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된다. 정 안 되면 이제 받으시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시방서 작성인데 시방서의 작성은 대부분 업체에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올 겁니다. 이런 승강기를 이제 아파트에서는 뭐 속도라든가 칸의 어떤 판넬의 디자인 뭐 이런 거 재질 이런 거 이제 신경 쓰고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전문이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시방서를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가지고 온단 말이죠. 재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 교체 공사에 들어가면 신규 현장은 알아서 소장님들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이건 이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란 말이죠. 그 건물에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통로, 폐자재 처리, 이거 비용하고도 관계되고,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시방서를 체크를 하고 또 다른 현장의 시방서를 또 모방해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사용 부품 등의 범위들이 상이하고 또한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구매 시방서를 보면 이제 업체에서 대부분 작성을 해 옵니다. 공사 범위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안전대책. 이용자들이 다니다가 자재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시방서에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구매 요구 작성에 보면 이제 가설제는 공사할 때 필요한 임시 설비, 이러한 비용, 그다음 폐기물, 엘리베이터 철거하면 이제 고철로 이제 돈으로 환수 받을 수도 있고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비용, 그다음에 안전관리, 주민들 옥상으로 해서 이렇게 통로로 해서 이렇게 다니라고 완전 가이드도 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설계 변경 비용 등.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안전사고 시에 이 민형사상의 책임한계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폐자재 처리 및 반출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 하기 전에 시방서에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협의에 들어가면 늦은 겁니다. 이제. 늦은 거예요. 이제 소장님들의 권한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통상적으로 무상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폐자재 처리라든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방서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구매요구 작성에 계속 나옵니다. 시공 및 검사의 안전실 조건. 보면 이제 난간도 있고 출항 방지용 덮개, 자재 보관. 자재 보관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자재 보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나 자재 보관 그쪽에 주민들이 이동하다가 다쳤거나 그랬을 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보관에 대한 장소를 지정하고 자재 보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고 또 공사 일정표나 이 공사 기간 지시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야간에까지 작업을 하다가 시간을 벗어나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교체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도 있겠지만 소음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성능 품질 관련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타보고 느낌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성능을 관련돼서 조사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그러죠? 여러분들이 인체에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괜찮다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리라는 이제 그 업체들이 있는데 감리 업체가 있는데 감리 업체들이 이제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컨트롤 되겠죠. 이런 것까지. 그러나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는 체크가 육안으로 느낌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 취득이 어렵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기일 출입문, 창문, 바닥 마감 건축물 훼손. 왜 이게 또 구분이 되냐면 승강기 자재 반입을 할 때 기계실 문 쪽 그 창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창문으로. 그래서 훼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복귀를 다 하고 할 것인지 미리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리 업체에다 맡긴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소장님들이 감리 업체에다만 물어보고 관리하세요라고 시방서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감리 계약서에 놓으면 그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죠. 이 부분들이 소장님이 책임이나 이런 부담이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소요비용 작성, 산정 방법은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임차, 아니 뭐죠. 그 보증금이라든가 금액, 그리고 조달청 기준에 의해선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 그리고 기술자 노임 단가,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하고 또 재료비, 노비, 산출 등에서 비용이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층은 바뀔 수 없습니다. 20층이면 그대로 고정이고 용량 바뀌면 인승이 바뀌고 그 다음에 승객용이냐 또 서방 구조용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제외할 것이냐 주민 통로 확보 부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총 고려해서 또 폐자재 처리 보니까는 무게로 해서 배당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이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하죠. 그래서 10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차에서 안 되면 2차까지 5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3회차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러한 그 법적인 제도상으로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그리고 낙찰 방법 등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은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 3사 아시죠? 주로 보면 거기에 선택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이런 일반 소규모의 중소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설치공사 흐름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현장 실측을 하고 어떻게 승강기를 크게도 할 수 있을지,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실측하고 설치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부품을 제작을 하고 아까 2달에서 약 3달 그 사이에 가능하다고 했죠. 약 10대 기준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됐으면 현장으로 부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장소를 정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이제 승강기 설치가 들어갑니다. 형판을 설치하고 또 기계실에 작업 설치하고 기계대 앉히고 권상기 앉히고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승강로에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길, 레일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 출입구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몸체 조립하고 전기까지 결선 작업이 끝나면 이제 조종 작업이 들어가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까지 다 마치면 이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치 도면 뭐 검토 승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체가 그냥 한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된 제품들이 제대로 제작해서 왔는지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승강기 모델 인증, 그 다음에 부품 인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검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품이 중고를 가져와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거죠. 이거 자재 입고 검수 제대로 개수에 맞게끔 왔는지 물론 개수에 안 맞게 오면 설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만 안전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시방서 일치하게 설치가 됐는지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면 끝난 거죠. 보고하고 공사대금 지불하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 승강기 교체공사는 뭡니까? 진동, 소음, 먼지 이 부분이 발생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안전하게 작업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1번으로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중에 부품의 반출입구 또 야적장 안전펜스 설치해서 주민 안전 확보한다. 또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혹시 비가 창문을 파쇄해서 개방을 해놨는데 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까지 안 해도 되고 진짜 친절하게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불손한 자세로 하지 않게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공사 시 이제 A라는 업체가 이 공사가 끝나면 A라는 업체가 보수를 봐야 되는데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점검을. 그래서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의를 제기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치 업체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떠나기 전에 떠난 지 한 달 됐는데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화나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발생 시 분쟁 미리 제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관리소, 제조사, 설치업자 간의 정확한 책임에 대한 한계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대부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건 참고로 이제 감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대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입주자 대표자도 우리 소장님도 좀 마음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약하지만 이제 마쳤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리자를 선정했을 때에 예. 시방서랑 설계 같은 것도 같이 감리자가 만들어집니까? 감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방서를 전체 통째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방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체크를 해서 더 플러스 할 것인지 이걸 한번은 이제 소장님의 입장으로 조정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공사업체를 통해서 설계는?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범서를 작성할 때에는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각 업체들로 해가지고 시방서를 받는 건가요? 예, 업체에서 시방서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업체가. 이제 현장 실측을 하고 업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실 아니면 업주자 대표에서 결정난 내용을 가지고 시방서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요금까지, 금액까지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됐을 때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 공사 시에 부품을 저희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아까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그거를 정품 인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저희 보면 중국산도 있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도 하신가요? 아니면 정품으로? 이제 그거는 네. 부품이 우리 공단에 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 그런 부분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인증 부품에는 이제 인증 부품이 아닌 어떤 요소에 들어가 있는 인증 부품이 아닌 데는 중국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지금 엘리베이터에는 인증 부품을 강제적으로 16개 안전장치에 다 부여를 해버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6개. 그래서 대부분의 안전장치는 다 인증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까지 주기적으로 가서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지 심사를 나갑니다. 그럼 수입이든 이런 국내 생산이 되는 거 상관없이 그걸 인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품들은 거의 국내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증 부품은 그 외의 거는 이제 뭐 수입해서 조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기준에 맞게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인증 외의 부품은. 예. 예. 예? 감리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감리업체 선정을 좀 잘 선정하려면 뭐가 좀 있어요? 감리업체가 감리를 했던 실적을 제출을 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정도의 자기들의 실적이 있고 또 다양성 그런 부분을 그 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감리 업체들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감리 단가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 업체를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다 하고 계시니까 감리를 한 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 그 업체를 같이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는 지금 이제 소장님들이 제일 생각하시는 게 교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장나고 갇히고, 주민들의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데, 지금 사고보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갇혔는데, 5분 만에 구출이 됐어요. 근데 다쳤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아셔야 될 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구출하다가. 그것도 소장님의 책임으로 옵니다, 이제. 왜? 그 사람이 화가 났기 때문에 업체 직원을 탓한 게 아니고 이제 관리소
그래서 관리하는 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이제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 자기가 또 환자예요. 아팠어. A라는 무슨 자기 몸에 결함이 있어요. 근데 다 갇혀서 그 결함까지 더 악화됐다고 이제 이렇게 더 크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갇히게 되면 여러분 아파트에 이제 경비 근무자들 있죠. 저희들이 검사하다 보면 누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수화기 들었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사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고 갇힌 사람을 절대 감정을 건드리면 왜 안 되냐 하면 갇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아주 작아진 상태란 말이죠.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자기의 갇힌 거를 업체 직원이 10분 갇혔다고 뭐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고 결국에는 관리사무소에 그 포화가 쏟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업체 직원들도 그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경비 근무하신 분, 또 아파트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구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인터폰 대응할 때 마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울 텐데 엘리베이터 안전합니다. 조금만 앉아서 기다리시고 뭐 출동 중이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공기 다 통합니다. 엘리베이터 추락할 위험이 없어요. 우리 소장님들 하셔야 될 게 영화에서는 이제 스릴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엘리베이터 추락 위험이 없고 기사에서 나오는 기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 그거는 기자들의 자기들이 그 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추락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급정지 일어나죠. 급정지. 층을 잊어먹고 다른 층으로 가다가 멈추는 건 있어요. 추락이 아니잖아요. 절대 추락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들이나 우리 엘리베이터에 긴급 대응하신 분들이 안에 갇힌 사람을 안정시키는 게 1번. 긴급,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업체들이 안 온다. 119까지 부르십시오. 119까지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업체 직원하고 비상통화도 하시고 119가 출동했는데 119는 엘리베이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119는 장비가 좋아요. 장비를 쓰게 되면 엘리베이터 파손이 일어나요. 그럼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 또 수리할 때까지. 비용 들어가죠. 주민들 불편이 들어가죠.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19가 출동을 했지만은 저희가 119 구조대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나 119들이 다른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승강기 구조하는 거에 대해 숙달이 안 됩니다. 금방 잊어먹고 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119가 출동을 하게 되면 업체 직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에 소손이 없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소장님들도 승강기 구조도를 좀씩 배워놓으십시오. 직접 구출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협조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정도까지만 좀 점검할 때 한번 입회하셔가지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업체 직원들이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도 할 거고 긴장도 할 거고 더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는가 보네요.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